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최북단 적도 바다에 위치한 분화길. 1991년 국립해양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곳이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해양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곳으로 인도양과 태평양 서부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70%가 이곳에 살고 있다. 적도 바다는 수온이 연중 섭씨 28도 내외로 따뜻해 각종 열대 생물들이 서식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테이블 산호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북이. 산호 절벽으로 향한다. 먹이 활동을 위해서다. 거북이는 해조류를 많이 뜯어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곳의 거북은 산호를 좋아한다. 딱딱한 돌산호의 밑둥을 파고 있는 녀석. 비교적 연한 부분인 돌산호의 속을 파먹고 있다. 거북이는 이빨이 없는 대신 입이 날카로운 칼 모양의 딱딱한 각질로 돼 있어 단단한 먹이도 쉽게 잘라 먹을 수 있다. 먹이 활동을 마치고 수면으로 향한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다. 허파 호흡을 하는 거북이는 활동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2시간 간격으로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간다. 테이블 산호 밑 상어 한 마리가 쉬고 있다. 화이트 팁리프 상어다. 주로 수심이 얕은 산호지대에서 서식하는 이 지역 최상위 포식자다. 입을 크게 벌린 전기 가리비가 먹잇감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입에서 번쩍이는 건 전기. 사람의 팔이 찌릿할 정도로 제법 강하다. 화려한 몸 색깔을 뽐내는 만티스 시림프. 생김새가 사마귀 같아 만티스로 불리는데 갯가재의 한 종류다. 바닥에서 생활하는 저서 생물 중에서는 상위 포식자에 속하는 만티스 시림프. 한창 둥지 청소에 열중하고 있다. 이를 발견한 갑오징어. 온몸의 색이 변하며 사냥태세로 돌변한다. 2개의 긴 다리를 양쪽으로 뻗는 건 전형적인 사냥 자세. 목표를 향해 천천히 접근한다. 접근은 신중했지만 포획 순간은 매우 빨랐다. 포식은 천천히 약 30분간 이어졌다. 갑오징어는 몸의 색깔과 무늬를 순간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온몸에 나는 돌기는 갑오징어만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다. 유영하는 모습이 마치 우주선 같다. 하얀 해면 위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 신뱅이다. 흰색뿐만 아니라 작은 점무늬까지 해면과 똑같다. 회색 해면 위에도 또 한 녀석이 있다. 역시 몸 색깔뿐만 아니라 갈색 무늬까지 해면과 똑같다. 크기가 40cm 정도로 신뱅이 종류 중 가장 크다. 머리는 길이 약 10cm 정도로 매우 크지만 눈은
머리 크기에 비해 무척 작다. 반면 입은 매우 크며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아가미는 뒤쪽에 위치해 앞에서는 숨쉬는 걸 알아챌 수 없다. 이것은 사냥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녀석이 노리고 있는 건 바로 앞에서 놀고 있는 고기들, 카디날 핏이다. 가까이 다가가는 카디날 핏이 눈 깜짝할 사이다. 1초에 30프레임 녹화되는 일반 카메라로는 사냥 순간 장면을 정지 화면으로도 포착할 수 없다. 사냥을 마치자 크게 하품을 한다. 이것은 먹잇감을 뱃속으로 집어넣는 행동. 먹잇감이 뱃속에서 꿈틀거린다.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켰기에 살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또 사냥감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파이브 라인 카디날 핏이다. 입술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입이 나와 사냥감을 포획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0.01초. 그러나 이번엔 사냥감의 꼬리 부분을 물었다. 신뱅이의 입속까지 들어갔다 기적적으로 탈출한 파이브라인 카디날 핏이. 녀석은 한참 동안 산호 밑에서 나오질 않았다. 분화켄 국립해양공원은 주변에 산호초 군락이 넓게 퍼져 있다. 수심은 3m 내외로 매우 얕다. 얕은 수심은 햇빛 투과율이 좋고 수온 또한 높다. 열대 생물들에게는 최적의 서식 조건을 갖춘 곳이다. 놀래기류가 떼지어 짝짓기를 하고 있다. 암컷의 산란과 동시에 수컷이 방정한다. 짝짓기를 주도하는 것은 암컷. 암컷이 이동하는 대로 수컷은 일제히 그 뒤를 따른다. 가장 빨리 도착한 수컷만이 자기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사슴뿔 산호 위에 레드핀 엔시아스가 무리지어 있다. 은신처인 뿔산호 곁을 잘 떠나지 않는다. 산호초 지대에는 바닥에 구멍을 뚫고 둥지를 트는 특이한 녀석도 있다. 금슬이 좋아 항상 짝을 이루고 있는 타이어 다트핏이. 빨간 몸통에 등에는 화살 같은 지느러미가 있어 불화살국이라는 뜻을 가졌다. 생긴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겁이 많다. 조금만 위험을 느끼면 바닥에 있는 구멍 속으로 숨는다. 이 구멍의 깊이는 무려 35cm나 된다. 구멍 끝에는 제법 큰 방이 있어 알도 낳고 새끼도 키운다. 둥지 바로 옆 딱딱한 돌산호에는 예쁜 꽃이 피고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 웜이다. 생긴 모습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사실 녀석들의 정체는 돌산호에 기생하는 석회관 갯지렁이의 일종이다. 뱃피씨가 절벽 끝에 무리지어 청소 놀래기에게 청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박쥐와 흡사하게 생긴 뱃피씨. 줄지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밑 산호초 구멍에 둥지를 튼 곰치. 청소 놀래기에게 단독 청소를 받고 있다.
사람 몸집보다 더 큰 조개가 입을 쩍 벌리고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플랑크톤을 걸러먹는 아주 순한 종인데 큰 몸집 때문에 식인 조개로 잘못 알려져 있다.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최근 그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곳에도 원래는 5마리가 나란히 서식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누군가에 의해서 3마리는 도살당했다. 국립해양공원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다. 속살은 도려가고 빈 껍질만 남아있다. 헤엄치는 모습이 리본과 매우 흡사한 리본 1. 검은 몸체에 노란 띠를 두른 것은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어린 리본 1로 아직 암컷도 수컷도 아니다. 1년 이상 자라 몸 길이가 65cm 이상이 되면 색깔이 변하며 수컷이 된다. 파란 몸체에 노란 띠를 두른 이 녀석이 수컷이다. 이 수컷 중 일부가 1m 정도 크기가 되면 암컷으로 성전환하는데 그 수가 매우 적어 잘 보이지 않는다. 수컷 역시 낮에는 잘 돌아다니질 않는다. 이처럼 몸통을 구멍 속에 넣고 머리만 내밀어 지나가는 물고기를 사냥한다. 인근에 있는 말미잘, 반가이 카드날 피쉬가 몰려왔다. 원래 이곳은 아네모네 피쉬의 둥지. 갑자기 몰려온 반가이 카드날 피쉬 때에 당황한 아네모네 피쉬. 엉겁결에 말미잘 둥지를 떠난다. 둥지를 떠난 적이 거의 없는 아네모네 피쉬. 갈 길을 모른다. 이를 발견한 리본일. 아네모네 피쉬를 향해 머리를 내민다. 거리가 좀 멀다.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아네모네 피쉬. 아직도 거리가 멀다.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만 있는 건 아니다. 산호초 지대의 한 대형 말미잘. 핑크 아네모네 피쉬 한 쌍이 둥지를 틀었다. 이곳에 샛별돔이 대식구를 거느리고 찾아왔다. 둘 사이에 싸우는 기색은 전혀 없다. 자세히 보니 말미잘 촉수 사이에 개도 살고 있다. 또 있다. 유령새우다. 몸통 안이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 말미잘 하나에 네 가족 100여 마리가 같이 살고 있다. 부나켄 인근의 렘베 해역. 술라웨시 섬과 렘베 섬 사이에 있는 약 12km 길이의 해협이다. 이곳의 바닷속은 대부분 모래지대로 이루어져 아무 생명체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모래 속에 몸을 숨기고 위를 쳐다보고 있는 스타게이저. 이름대로 하늘의 별을 응시하는 듯하다. 좀처럼 모래 밖으로 나오지 않는 스타게이저. 큰 머리에 비해 몸통은 작다. 5m도 채 안 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모래를 파고 들어간다. 다시 하늘의 별을 응시한다. 나뭇잎 2개가 물살을 타고 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나뭇잎이 아니고 물고기다. 나뭇잎처럼 생긴 등 지느러미와 가늘게 압축된 몸통, 완벽한 위장이다. 더 교묘한 위장이 있다. 잘피 줄기 사이에 있는 로부스트 고스트 파이프 핏이다. 색깔과 무늬뿐 아니라 몸통 생김새까지 잘피 잎과 똑같다. 주변을 경계하는 눈과 미세한 아가미의 움직임으로 녀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래밭에 납작 엎드려 있는 작은 문어, 긴다리 문어다. 근처에 넙치가 사냥을 나왔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모래지대에서 넙치는 상위 포식자. 넙치를 발견한 문어, 몸을 모래 속으로 숨긴다. 그러나 넙치에게 들키고 말았다. 모두 3마리다. 그중 가장 멀리 있는 넙치. 옆에 있는 다른 넙치가 뺏으려 덤비는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한 문어. 하지만 다리 5개가 잘려 먹히고 3개만 남았다. 냄베 해협에는 크기가 작은 문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덩치가 작아 천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작은 문어들은 나름대로 살아남을 재주를 갖고 있다. 원더푸스도 그중 하나. 위협을 느끼면 온몸이 바다뱀 무늬로 변한다. 대부분의 바다 생물들이 겁내는 바다뱀 흉내를 내는 것이다. 온몸에 파란 고리 무늬를 만드는 블루링도 있다. 위험을 느끼는 정도가 크면 파란 형광색의 농도가 진해진다. 위험이 사라지면 원래 몸색으로 돌아온다. 넙치 모양을 흉내내며 유영하는 미믹 옥토푸스. 색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바꾸는 재주를 갖고 있다. 바다뱀, 불가사리 등 모두 32가지를 흉내낼 수 있는 훌륭한 연기자다. 몸 색깔을 수시로 바꾸며 사냥에 나선 위장 오징어. 사냥할 때 아주 특이한 자세를 취한다. 배 지느러미와 다리를 이용해 마치 4발 짐승처럼 걸으며 아주 신중하게 먹잇감에 접근한다. 모래바닥에 서식하는 망둥류와 바다문절류가 주로 먹는 사냥감이다. 숨어있는 사냥용 다리를 쭉 뻗어 순식간에 잡아챈다. 사냥이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다. 떠있는 물고기는 잡기 어렵다. 동갈돔 치어 한 마리가 녀석의 배 밑으로 들어간다. 은신처로 착각해 들어간 것이다. 문어보다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위장 오징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며 밖으로 몰아낸다.
적도의 바다는 1년 내내 수온이 높다. 따라서 플랑크톤과 각종 미생물이 많이 서식해 이를 먹으려는 어린 물고기들의 군집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개까지 2마리가 마주보고 있다. 둥지 안에 있는 녀석이 수컷으로 추정된다. 용기를 내어 다가가는 암컷. 수컷은 둥지 청소를 하며 모른 척한다. 계속 망설이는 암컷. 수컷이 끌어당긴다. 잠시 망을 보는 수컷. 안으로 들어간다. 가슴 지느러미를 팔처럼 이용해 걸어가고 있는 스파이니 데블피쉬. 사냥터에 도착했다. 앞에 떠있는 유령 새우를 노린다. 그때 등장한 털심뱅이. 사냥터로 접근한다. 털심뱅이가 온 걸 인식한 데블피쉬. 슬금슬금 자리를 피한다. 털심뱅이가 자기보다 강자임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 같다. 사냥터를 독차지한 털심뱅이. 낚싯대를 흔들며 사냥을 시작한다. 옆으로 온 물고기. 자리를 옮겨 바닥에 있는 물고기를 노린다. 수심 20m 바닥에 모래 폭풍이 불고 있다. 쏠 종개 때다.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며 형태를 바꾼다. 그 어떤 천적도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이렇게 몰려다니며 하는 것은 먹이 활동. 단체 행동인 만큼 그들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다. 모래에 숨어 사는 갑각류 등 작은 생물을 주로 먹는데 먹이를 딱 한 입만 먹고 뒤로 빠진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 자기 순서를 기다린다. 단 한 번도 이 규칙을 어기는 녀석은 없었다. 대형 트리거 피쉬가 옆으로 누워 모래를 밀고 있다. 그리고 입으로 물을 뿜어 모래 폭풍을 일으킨다. 먹잇감을 찾고 있는 중이다. 몸 길이가 약 60cm인 거구가 온 힘을 다해 모래를 파며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깊이가 약 1m인 구덩이가 파졌다. 구덩이 아래에 파먹은 먹이의 잔해가 있다. 조개와 고둥 껍질이다. 바로 옆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막 부화한 어린 고둥들이다. 모래 밖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약 보름 전 어미가 산란해 놓은 알들이 부화해 각자 살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생명체도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모래밭.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이곳에 살고 있다. 열대 밀림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에서 코코넛 야잘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 지역 대부분의 가정집 주변에는 코코넛 야자나무가 심어져 있다. 연중 수확이 가능한 코코넛 야자 열매는 필요할 때마다 딴다. 뭐? 특별한 가공 과정 없이 열매를 갈아 각종 음식의 재료로 사용한다. 영양가가 높아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료로도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 생명력이 강해 바닷가에서도 잘 자라며 하나의 야자 열매가 섬 하나를 만들기도 한다. 껍질은 매우 단단한 섬유질 조직으로 돼 있어 금방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이것은 물고기들에게 매우 좋은 둥직감이 된다. 먼저 자리를 잡은 두 줄 배도라치, 뒤늦게 온 침입자를 막고 있다. 한 마리가 아니다. 껍질 밑에는 세 마리가 둥지를 노리며 대기하고 있다. 코코넛 야자 껍질은 바닥에 가라앉아도 오랜 기간 썩지 않고 각종 물고기의 둥지로 이용된다. 현지인의 관찰에 따르면 가라앉은 지 10년이 넘은 껍질도 썩지 않고 계속 물고기의 둥지로 쓰이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이 바다에서 코코넛 껍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녀석은 베인드 옥토푸스다. 반쪽 껍질을 발견한 녀석. 잠시 크기를 재보더니 바로 집어든다. 원 이름보다 코코넛 옥토푸스로 잘 알려진 녀석. 근처에 있는 다른 반쪽으로 간다. 큰 몸체가 완전히 들어간다. 눈만 내밀고 먹잇감을 기다린다. 또 다른 베인드 옥토푸스. 버려진 물컵을 들고 이동 중이다. 자리를 잡고 컵 안으로 몸을 숨긴다. 잠시 후 물살에 컵이 굴러간다. 경사진 곳에 자리를 잡은 탓이다. 미끄러운 플라스틱 컵이라 약한 물살에도 쉽게 구른다. 바다 생물 중 유일하게 도구를 이용하는 종으로 알려진 베인드 옥토푸스. 녀석 앞에 조개 껍질 2개를 놔둬봤다. 자기 몸 치수에 맞는지 재본다. 좀 작은가? 녀석 그냥 가버린다. 바로 옆에 놔둔 조금 더 큰 조개 껍질. 냉큼 집어든다. 조개 껍질을 겹쳐들고 몸을 안으로 숨긴다. 큰 몸이 완전히 다 들어간다. 말미잘에 둥지를 튼 클라크 아네모네 피쉬 한 쌍. 암수가 동시에 코코넛 껍질을 입으로 쪼아 닫고 있다. 간간히 말미잘도 쪼아 신호를 보낸다. 이곳이 산란터임을 알리는 신호다. 1시간 후 둥지를 다시 찾았을 땐 이미 산란이 한창 진행 중이다.
코코넛 껍질 위에 암컷이 알을 붙이면 수컷이 방정해 수정시킨다. 산란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코코넛 껍질이 알로 가득 찼다. 산란 5일 후 부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둥지에 다가가자 어미가 공격을 냈다. 손등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세게 문다. 부화가 임박한 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도 무섭지 않은가 보다. 부화가 임박한 알은 노리는 자가 많다. 그중 가장 위험한 녀석은 몇 달 먼저 나온 형님이다. 침입자도 퇴치해야 하고 철부지 새끼들도 혼내줘야 하는 어미는 바쁘다. (11월에도) 한낮 기온은 섭씨 35도. 낮에는 너무 더워 해가 져야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시작한다. 해가 지면 폐산호 지대에선 특별한 의식이 거행된다. 온몸에 화려한 유화물감 칠을 한 만다린 피씨의 혼인식이다. 암수 짝을 지어 의식을 치를 장소를 찾는다. 그리고 둘은 배를 마주댄다. 암컷의 산란과 동시에 수컷은 방정해야 한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의식은 취소되고 만다. 3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5, 6회 정도 이루어지는 의식이 끝나면 둘은 미련 없이 헤어진다. 링파이프 피씨 암컷이 수컷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다. 일반적인 물고기 생태와는 정반대다. 자세히 보니 수컷의 배에 암컷이 산란한 알이 붙어 있다. 수컷이 알을 잘 달고 다니는지 살피기 위해 암컷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평상시 모래속이나 바다 밑에 붙어 있는 해삼이 물개처럼 벌떡 서 있다. 흰 점액질을 분비한다. 수컷의 방정이다. 때를 맞춰 바로 옆에 있는 암컷은 알을 뿌린다. 인근의 돌산호도 한창 산란 중이다. 딱딱한 돌산호가 촉수를 솜처럼 부풀렸다. 해면 조각을 모자처럼 머리에 쓰고 달리는 해면개. 이 녀석은 헝겊처럼 생긴 조각을 등에 지고 폐산호 사이를 잘도 다닌다. 포식자 문어가 나타났다. 해면으로 위장을 한 것은 포식자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 그러나 잡은 자리에서 바로 먹어치운다.
해산호 지대 아래쪽 모래밭에 머리만 내민 가든일. 장어의 한 종류다. 모래 속에 둥지를 틀고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다. 근처에는 바닥에 둥지를 트는 물고기가 또 있다. 조피시. 15cm 깊이 구멍을 뚫고 산호 껍질로 축대를 쌓아 둥지를 만든다. 힘들게 둥지를 만들기보다 남의 둥지를 뺏으려는 녀석들은 수시로 발견된다. 잠시 상황을 살피는 침입자. 바로 둥지 공략에 들어간다. 둥지 주인은 입을 크게 벌리며 침입자를 위협한다. 기선을 제압한 둥지 주인. 침입자는 망설이다 물러난다. 또 다른 침입자가 올까봐 주인은 쉽사리 둥지를 떠나지 못한다. 열대우림의 술라웨시. 우기 때는 거의 매일 비가 온다. 산사태로 흙탕물이 바다로 유입되자 바닷속은 어두워진다. 야행성인 장어가 밤이 된 줄 알고 먹이 활동을 위해 나왔다. 스네이크 일도 나왔다. 모습은 뱀이지만 장어 종류다. 둥지로 들어갈 때는 꼬리부터 들어간다. 집게에도 나왔다. 등에는 말미잘을 잔뜩 붙여 위장을 했다. 개답지 않게 앞으로 걷는다. 길이 30cm 정도인 대형 꽃게. 사람도 겁내지 않고 덤벼들 기세다. 날카로운 집게다리로 카메라를 물었다. 녀석의 배에는 알이 소복하게 붙어 있었다. 3cm 크기의 꼬마 개가 암컷을 안고 있다. 암컷을 뺏으려는 도전자가 나타났다. 도망가던 수컷, 암컷을 등 뒤로 감추고 정면 대결한다. 도전자가 오히려 열쇠로 쫓긴다. 암컷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암컷을 업은 채 계속 추격한다. 잠시 암컷을 떼어놓는 수컷. 모래 속으로 숨는 도전자를 한판 업어치기로 혼을 낸다. 혼쭐이 난 도전자. 뒤로 물러난다. 도전자를 물리친 수컷. 다시 암컷을 꼭 껴안는다.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냄베 해역. 이 지역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간다. 현대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생활이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다. 큰 오염원이 없어 바닷물은 깨끗하다. 그런데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는 수거되지 않고 대부분 바다로 흘러든다. 바닷속에도 쓰레기가 군데군데 쌓여 있다. 하지만 산호나 해조류가 자랄 수 없는 모래지대에서는 쓰레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오래된 구두 한 켤레가 어린 물고기의 서식처가 되기도 하고, 버려진 깡통은 물고기에게 좋은 산란터가 된다. 심지어 담뱃감마저 작은 고기들의 은신처로 제공된다. 빈병 속에 밴디드 담셀피쉬가 한창 산란 중이다. 병 안쪽에 빼곡히 알을 붙였다. 산란이 끝나자 수컷은 밖으로 나온다. 암컷은 안에서, 수컷은 밖에서 알을 지킨다. 쓰레기를 머리에 쓴 위장성게. 다른 성게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없어 자구책으로 위장한 것이다. 이 녀석은 온몸에 낙엽을 덮어쓰고 있다. 낙엽을 걷어내자 녀석은 바로 다시 쓰기 시작한다. 가시 사이에 있는 관족을 뻗어 낙엽을 끌어올린다. 이동할 때 쓰이는 관족 끝의 빨판은 이럴 때도 유용하다. 원래 모습이 되는데 3분이 채 안 걸렸다.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으로 사냥을 나온 작은 갑오징어 2마리. 먼저 온 녀석이 텃세를 부린다. 쓰레기가 많은 곳은 먹잇감도 많아 쉽게 양보할 수 없다. 침입자를 물리친 녀석,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한다. 사냥감은 긴 가시를 가진 청소새우. 긴 가시에 찔려 뜨끔한 녀석. 포기하고 다른 사냥감을 찾아 이동한다. 움직임이 느린 바다 생물들에게 가시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가시가 없는 어린 물고기들은 가시가 있는 생물에부터 기생하기도 한다. 특히 긴 가시도 있고 강한 빛을 발산하는 불꽃 성게는 어린 물고기들에게 더없이 좋은 피난처다. 물고기들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몸 전체가 얼룩말 무늬를 한 이 녀석, 제브라 크랩이다. 갑자기 성게가 움직인다. 성게가 움직인 게 아니고 성게를 등에 진 개가 움직인 것이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간혹 발견되는 조개치레다. 그런데 녀석의 다리가 6개뿐이다. 나머지 4개는 어디 있는 것일까? 등에 4개의 다리가 위로 뻗어 있다. 위장물을 등에 질 때만 사용하는 다리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조개 껍질을 지고 다니기에 조개치레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선 주로 성게를 지고 다닌다. 밧줄을 묶는 수중 구조물 앞에서 라이온피쉬가 사냥 중이다. 라이온피쉬는 이 지역 최상위 포식자 그룹에 속한다. 느리게 접근하지만 사냥은 순식간이다. 과연 모래지대 최고의 포식자답니다. 회색 해면 위에 자리 잡은 씬뱅이. 일주일째 그 자리 그 자세다. 바로 옆에 제브라 라이온피쉬가 사냥을 나왔다.
쏨뱅이 입 앞을 유유히 지나간다. 라이온피쉬의 등 지느러미에 맹독성 가시가 있는 걸 알고 있는 것일까? 세 번째 접근이다. 한 입에 삼키기에는 컸는지 씹어먹고 있다. 영원한 승자가 없는 이 바다. 30억 년 지구의 역사를 품고 생명의 순환은 이어지고 있다.